첫 번째 순서로 이완영 선생님은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공동대표이시고 사단법인 대한사랑 교육이사이시며 인하대 융합고고압 통합과정에 있습니다. 논문으로는 강수열전, 본의 재해석을 통한 임나가량, 서경, 우서, 순전, 동의의 본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완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주제는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 역사 교과서 고대 한반도 북부 속국 표기 고찰 한반도 북부는 한, 위, 진 영역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이완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 역사 교과서에 있는 고대 한반도 북부 속국 표기 고찰 부분입니다. 아마 제목에서 들어보시는 것처럼 동북공정이 이제 중국의 역사 교과서로 옮겨져 가지고 말 그대로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국내 학계에서도 충분하게 아마 보셨을 건데 문제는 전혀 반론이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반론보다는 지금 중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국내에 인식시키려는 쪽으로 우리나라 역사학계 움직임이 계속 이제 포착이 돼 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제목으로 보시면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역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역사학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한나라 낭낭이라 하면 한나라 영역이라는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위 진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번에 동북공정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마 이대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높아심으로 오늘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족 중심의 역사관에서 지금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 노릇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이제 한족이란 말보다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다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거의 다 이제 완성됐고요. 보면 국정교과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자기들 말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실려가지고 이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아마 국민들 대부분은 쉽게 나눈다면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에 평양이 있다,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것을 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뭐냐면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제사가는 사람들은 또 틀릴 수도 있고 기존의 학자들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다 밝혀놨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 땅이 한나라 다음에 위나라 땅이었고 진나라 땅 여기서 이제 위나는 것은 뭐냐면 조조의 후손이 세운 조입니다. 조인데 그 다음에 진나라 동진 서진 나오는 그 진나라인데요. 위나라 땅이었고 진나라 땅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정보를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면 위나라 진나라 땅이 되는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많은 지도가 이제 공개될 건데요. 중국의 교과서가 여러분들께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본론에서 직접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이 지도는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뭐 말 그대로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정부의 동북아 역사대단하고 교육부에 이렇게 이렇게 이 자료를 보내달라 가지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뭐냐면 한반도와 평양 이렇게 앞으로 통일이 될 때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북한을 자기들 영역으로 주장하는데 한국의 학계와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낸 이 보고서가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CRS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바로 이제
고조선은 북한 땅만이 고조선이고 그리고 한사군이 북한에 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옳다는 쪽으로 논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보고서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런 사안까지 이제 발생했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뭐 누구나 많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평양에 낙난군이 있었고 주변에 한사군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겨레 21일 잡지에도 뭐라 나오느냐, 틀림없이 낙난군과 대방군은 평양에 있었고 주변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그리고 시민들 역사학자들은 사료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비판하면서 저 지도를 실었습니다. 근데 동북공정의 논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국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 논리 속에서 동북공정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르치는 역사관 그대로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47억 세금을 내가지고 그린 지도인 동북아 역사재단의 동북아 지도입니다. 역사재단에서 만든 건데 47억 지도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갔냐면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한사군이 낙난군이 평양에 있다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뭐 그렇게 배운 분들은 그게 맞다고 하는 쪽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반발하는 것은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이 사실은 다 이렇게 왜 반대합니다. 왜? 삼국지 다 읽어보면 언제 조이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습니까? 온 적 없잖아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47억 지도에는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 지도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다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동안 이제 1억을 들여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시청케 했는데 보시면 앞에는 뭐냐면 한반도 북부가 한나라 땅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영토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요까지는 또 국민들이 열심히 교과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위나라가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충청도까지 왔다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저 영상을 같이 틀었습니다. 저것이 국정감사에 이제 걸려가지고 직접 이제 박물관 원장까지 나가 어떻습니까? 사과를 했는데 보면요. 문제는 아까 이야기 앞에 보신 것처럼 47억 지도에서도 위나라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 동영상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저 지도에는 반발하거든요. 위나라가 언제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발하는데 평양에 낙난군이 있다는 것은 크게 반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유명한 담기항 지도입니다. 담기항 지도인데 중국 정부에서 직접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시면 모든 전 세계의 중국 역사 지도 그리고 한국의 고대사 지도는 이 지도로 다 이제 도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리장성도 여기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바로 자기들 논리 속에서 이제 잡히는 거고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연나라 장성이 북한을 넘어왔죠. 보면 지금은 말한다면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중국 정부의 정식 이제 말 그대로 자기들 말하는 진짜 지도라는 겁니다. 연나라 장성이 자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자 지도는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한과 동한 시기에 여러분들 한번 영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북부까지 왔다고 다 표기되어 있죠. 영토도 자기들 영토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우리 국민들이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쭉 보겠습니다. 조이의 국가가 어디로 들어섰습니까? 북한까지 들어섰죠. 조이가 이제 북한 영역으로 그대로 이제 들어서 가지고 저 땅은 뭐냐면 위나라의 땅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표기됐고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진의 영역에서 진나라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진나라 영역까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북한 지역은 한나라 영역이었으면서 그 다음에 위나라의 영역이었고 진나라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 속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결국은 한반도 우리 한국 고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군도 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땅입니다.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출발한 나라라는 것이 이게 명확하게 이제 이번에 지도집에 들어갔고요. 자 이것이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서술된 내용을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부터 이제 중국은 본격적인 국정교과서를 이제 현장에 보급했는데요.
자, 그 내용 중에 이제 지금 정확한 이제 국정교과서로 말하는 것은 보통 여기 보시면 고중 역사 과정 표준 이 책이 실제로 이제 국정교과서고 그 앞에 있는 부분도 국정교과서 인정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중국에서는 정식 국정교과서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학교 지금 중국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가 이제 쭉 등장하는데 보면요.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연나라, 진나라 영역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앞에 단기양 지도처럼 이제 한반도 영역까지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산동성 이쪽에 있는 거기 산해관 쪽의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지금의 만리장성은 북한까지 온 이 성이 이제 말 그대로 만리장성이라고 전 세계에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나라, 진나라가 북한 영역까지 들어왔다고 교과서에 표기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쪽도 어떻습니까? 역사 지도집에도 역사책에도 똑같이 자, 이렇게 뭐 역사책이라는 것은 우리 본다면 부도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표기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여기 중학교 책에 이제 서한 동안 역사 영역도 뭐 한반도 북부로 그대로 다 표기되어 있죠 보면요. 자, 교과서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 내용도 지도책도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역사 상책 부분의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진나라, 위나라, 진나라 영역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한반도 북부로까지 다 표기됐죠. 자, 이렇게 다 표기된 상태고요. 자, 지도집에도 똑같이 이제 북한 지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북부는 중국 영역으로 서진까지 다 영역으로 다 이제 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진정한 진짜 중국의 국정교과서가 요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보통 고중교과서 역사 필수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연장선하고 진장선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이제 한반도까지 다 진출한 걸로 해가지고 중국의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교과서로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전부 다 전 세계의 모든 지도집의 표준으로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서하나 영역도 보시기 바랍니다. 서하나 영역 북한 그대로 다 표기되어 있죠. 담기양 지도집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국정교과서로 완전히 이제 굳히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위나라, 진나라 영역 여러분들 눈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을 그대로 연결해 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모르는 내용, 또 국사학과를 나갔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이 진짜 이 도표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강의를 우리 대학원생을 통해서 강의를 해봤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표를 만들어서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국사 만점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학교에서는 낙난군이 기원전 108년에 어떻습니까? 이 설치돼 가지고 언제요? 미친왕 시기, 고구려 미친왕 시기 313년이죠. 자, 313년 전까지 해가지고 약 420년간 낙난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고 틀림없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밑에 거 볼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밑에 겁니다. 여러분들 낙난군이 틀림없이 우리 역사책에 313년에 뭐 쫓겨나든지 피지당했든지 옛날에는 멸망했다 놓고 요즘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멸망이란 말 안 합니다. 왜? 다른 사서에 보면 낙난군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멸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폐지라든지 축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도 역사 왜곡이죠. 그동안 저희들 세대까지는 낙난군이 멸망당했다. 313년에 낙난군이 멸망했다 놓고 지금은 멸망 안 한 것 같다. 단지 폐지를 한 것 같다. 축출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 중국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면 한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한나라는 220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313년에 축출했다잖아요. 그러면 한나라는 220년에 망했는데 그 나머지 기간 313년까지의 낙랑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대항에 이익에 대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중국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나라는 틀림없이 220년에 망했는데 그 이후에 313년까지 기록성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 땅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뭐냐? 위나라 땅이고 진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 논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신 지도는 어떻습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의 원래 중국의 역사 정사 기술로 말한다면 한나라 낙난군의 땅은 위나라의 낙난군 땅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나라의 낙랑군 땅입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저 역사 논리를 우리가 비판을 못합니다. 왜? 중국은 맞게 했어요. 맞게 그대로 역사책 나온 그대로 어떻습니까? 진나라까지 원래 낙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원래 중국 땅이다. 이 논리를 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낙랑군은 한사군 낙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잘 아셔야 될 게 낙랑군은 한나라의 낙랑군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위나라 낙랑군, 진나라 낙랑군으로 연결됩니다. 그 땅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대로 교과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냥 한나라 낙랑군에 머무는 사이에 중국은 역사 논리를 바로잡아 자기들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세 개의 국가가 한반도 북부를 통치한 걸로서 이번에 교과서에 그대로 표기를 했고, 한국 학계에서는 뭐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도로 아실 겁니다. 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47억 지도에 위나라 지도를 그리려고 시도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왜 위나라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뭐 때문입니까? 이 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떻습니까? 위나라, 아마 위나라가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진나라 영역 동영상도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위나라에서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 없애버린 상태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여러분들 이 논리 그대로 가지고 나올 겁니다. 계속 주장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좀 딱딱한 내용인데 이거는 논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보면요, 한나라 낙랑군이 조이의 낙랑군으로 넘어가는 기록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삼국지 이야기에 쭉 넣어줘 보면요, 쭉 나와가지고 자, 낙랑이 한나라가 망했다고 낙랑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조이의 낙랑군으로 계승해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우리나라 삼국 사기 기록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몰랐죠.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는 것은 용납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역사 사서는 위나라가 낙랑군을 틀림없이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 기록이 여기 있고 보면요, 그 이제 쭉 관련된 기록을 여기 실었습니다. 낙랑태수 선우사라든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이 때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그 지역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계속 우리나라 기록도 있고 중국의 삼국지 기록에도 그대로 연결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내용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고. 자, 여기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낙랑군 영역은 한과 위를 이어 서진의 영역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요번에 큰 올무에 걸렸습니다. 중국은 교과서에 이제 저걸 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나갈 거고요. 한국의 역사학계는 뭐다? 저 논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위나라가 북한 땅에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나라가 북한 땅에 있었다는 것을 시도를 할 겁니다. 계속 지도를 그려가지고. 자, 그러면 저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자료는 보시면 전한 시기에 낙랑군 25개 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후한 시기에 낙랑군 18개 현, 이 기록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전한 후한 계속 낙랑군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진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진세에 보시면 낙랑군 6개 현 기록이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그 낙랑군이 계속 연결됐는데, 자,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지도를 표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의 고대사 영역, 세 개의 국가가 통치한 영역으로 이번에 표기가 되어버리는데, 자,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양심이 있는지 요거까지는 안 했어요.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사에서는 미천왕 313년에 축절되었다고 소멸되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낙랑군 기사는 중국 책에 보면 언제까지 나옵니까? 보면 432년 위스에도 여전히 등장해가지고 500년대 기록에도 낙랑군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북이입니다. 여러분들 북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연대기에 보면 약 430년, 그건 500년 가까이입니다. 낙랑군은 313년에 어떻습니까? 축절됐고 뭐 망해고 이런 소리 다 했는데,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북이 기록까지도 계속 낙랑이 출현합니다. 여기 나오죠. 보면요, 9월 을묘일 가마가 돌아왔다. 영구, 성주, 요동, 낙랑, 대방. 지명 살아있죠. 현도 육군의 백성 3만 가구를 어떻습니까? 유주로 이주시켰다. 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기록이 등장하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낙랑군이 없어진 것을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400년 때.
자, 이렇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랑군은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순진하게 배웠던 뭐 313년에 멸망했다? 결코 멸망한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나라 진나라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이 낙랑군은 계속 어디까지요? 북위까지 그대로 갑니다. 북위까지 가는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도 나오죠. 보면요. 이제 보시면 정광 여기 보시면 이 기록은 520년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정광 이제 연호가 정광인데 보면 이 북위 때입니다. 520년에서 525년 사이인데 이때 어떻습니까? 또 낙랑군이 또 등장해요. 낙랑군이. 그러면 이 낙랑군은 언제 망했다는 겁니까? 낙랑군은 우리가 배운 낙랑군의 역사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중국 사세에 그대로 본다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요거라 봐요. 중국은 요걸 시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낙랑군이 북위 때 낙랑군이 그 낙랑군인데 여러분들 이 지도까지 정리해 본다면 뭐냐면 낙랑군은 자 108년 서기 108년 BC 이제 108년 쭉 나오면서 언제요? 500년 때까지. 그럼 몇 년 있었다는 겁니까? 몇 년? 그 500년, 600년이 낙랑군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영역이 지금 어디라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가르쳤습니까? 평양이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욕심을 냈다면 이 북위 지도가 지금 여러분들 노란선을 없앤 겁니다. 노란 게 없다, 전 영역을 없애가지고 북위라고 지금 그려놨는데 중국이 요번에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욕심을 냈다면 어디까지를 표기할 수 있었느냐 요번에. 낙랑군은 그 낙랑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북한 평양까지를 북위 영역으로 표기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중국에서는 북위는 안 그랬습니다. 단지 뭐냐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영역으로 북한을 표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북위 때까지 낙랑군은 북한에 어떻습니까? 북한 지역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참 중국 교과서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보면요. 자, 이번 논문에는 뭘 드러냈냐면 뭐 우리의 학계를 자꾸 이제 제가 많이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판보다는 소자출을 이번에 논문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이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무섭게도 뭐냐 여러분들 보신다면 1920년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그때 만든 국정교과서 심상수학 국사 보충규제 자료집에 그 논리가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진짜 제가 이걸 보고 뭐냐면 야 조선 총독부 진짜 연구 많이 했구나. 지금 100년 후에 중국이 동북공정할 논리를 어디서 만들어놨다? 조선 총독부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여기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이게 1920년 자료 보시라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영토가 되었으며 이어서 진나라가 일어나 중국을 통일했으므로 상구는 또 진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대로 나오죠. 지금 동북공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정교과서 내용이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가 욕심낸 걸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우리나라 한반도 고대 북부가 속공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조선 일반사라는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민 단체가 조선 사학계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뭐냐? 조선의 역사는 고조선부터 일본에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뺏길 때까지 전부 다 속된 말로 속국이었다는 겁니다. 이 도표 하나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지금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까지 영역을 자기들 영역으로 했는데 중국이 이 논리를 들이댈 때는 한반도 우리나라 한국의 전체 역사는 어떤 주변사에 전부 다 속국사로 전락합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 내용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이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면 과제는 여러분들 뭘까요? 아마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동북공정에 중국의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대로 뭐죠? 원래대로의 한사군, 낙랑군을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리면 됩니까? 북경 쪽, 요서 쪽으로 돌려놓으면 지금의 모든 논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과연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 모든 이제 이 역사 문제가 여기서 계속 이제 불거질 건데요. 이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다시 한사군, 낙랑군 위치, 평양 위치를 다시 어떻습니까?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실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동북공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 도배를 해버리는데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한국 고대 역사 지도집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47억 지도에 독도 빼고 이런 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지도집을 내어 가지고 우리도 빨리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 동북공정을 대항할 수 있는 논리라는 그 내용을 이번 논문에 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발표 마치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와 그림, 사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완영 대표님, 이완영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시진핑이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이 한 얘기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제가 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은 고대의 중국의 일부였다. 굉장히 무서운 중국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계속 이런 역사 왜곡을 과거엔 그렇다 쳐도 지금 이제 한 나라의 한 사건을 넘어서 위나라 진나라까지 지금 북한의 이런 그런 거를 이제 펼치는 것을 보면 이것 지금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는 거죠. 북한이 이 붕괴 시에 중국이 그대로 먹었을 때 미국이 너희들 반발하지 마라. 이거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시도가 강하게 보입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조차 시진핑이가 이런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이 역사 왜곡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역사 지도집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런 지도집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선진국에 쫙 뿌려가지고 중국이 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가 반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이 어떤 비상사태 발생 시 중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먹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큰 우리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는 정말 저도 역사 공부를 했지만 정말 많은 그 사료를 보여주시면서 저도 또한 공부가 좀 됐습니다.